문자열 포매팅, 스트링 점 포맷, 보관, 그리고 스팬 기반 포맷까지. 문자열을 조합하는 방법은 C# 버전마다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버전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각 방식이 메모리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유니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IL 코드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니티 모바일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HP를 화면에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프로파일러를 열어보면 이 업데이트 함수 한 번에 힙 할당이 무려 3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current HP와 max HP가 int인데 스트링 점 포맷은 이것을 오브젝트로 받기 때문에 매번 박싱, 즉 값을 힙에 포장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60fps 기준으로 1초에 180번의 쓸데없는 힙 할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달러 기호 보관으로 바꾸면 해결될까요? C#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이 차이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C#의 문자열 포매팅은 크게 3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세대는 스트링 점 포맷입니다. C# 1.0부터 존재했고 값 타입을 오브젝트로 박싱해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힙 할당이 배열, 박싱 객체, 최종 결과물까지 3번 이상 발생합니다. 2세대는 달러 기호 보관입니다. C# 6부터 C# 9까지는 컴파일러가 이것을 스트링 점 포맷으로 변환하는 문법 설탕에 불과했습니다. 가독성만 좋아졌을 뿐 성능은 동일합니다. 3세대는 핸들러 기반입니다. C# 10과 닷넷 6부터 달러 기호 보관이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라는 구조체로 변환되기 시작합니다. 박싱이 사라지고 배열 할당도 없어집니다. 같은 달러 기호 코드인데 컴파일러 버전에 따라 내부 동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복합 서식, 문자열이 무엇인지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스트링 점 포맷에서 중괄호 안에 숫자를 넣는 패턴, 즉 중괄호 0중괄호 1이 바로 자리 표시자입니다. 인덱스, 정렬, 서식 지정자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링 점 포맷에서 중괄호 010엔 2라고 쓰면 1234.5가 10자리 폭에 소수점 2자리로 맞춰져 출력됩니다. 스트링 점 포맷뿐 아니라 콘솔 점 라이트라인이나 스트링 빌더 점 어펜드 포맷도 이 패턴을 따릅니다. 간단해 보이는 스트링 점 포맷 호출입니다. 네임은 스트링이고 스코어는 인트입니다. 결과 문자열을 만들기 위해 포맷에 두 인자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코드가 IL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면 문제가 드러납니다. IL 코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네임은 스트링이니까 참조 타입입니다. 그냥 스택에서 로드하면 됩니다. 박싱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에서 스코어, 즉 인트를 로드한 직후인 네 번째 줄을 보면 박스 명령어가 등장합니다. 인트를 오브젝트로 강제 변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박싱입니다. 힙의 세객체를 하나 만들어 인트 값을 담는 것이죠. 다섯 번째 줄에서 포맷을 호출할 때 이미 스코어는 힙의 오브젝트가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 점 포맷의 매개 변수 타입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스트링 점 포맷에는 콜론 뒤에 서식 지정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서식 지정자는 값을 문자열로 변환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주요 지정자들을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n은 1000단위 구분 기호입니다. 12345.6을 n2로 쓰면 12345.60이 됩니다. f는 고정 소수점, f2면 소수점 2자리까지입니다. d는 10진 정수의 자릿수를 고정합니다. 41을 d5로 쓰면 앞에 0이 채워져 0004가 사이가 되죠. x는 16진수로 변환합니다. 255가 ff가 됩니다. c는 통화 형식, p는 백분율입니다. 0.123이 12.30%로 표시됩니다. 이 서식 지정자들은 달러 기호 보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코어에 콜론엔 0을 붙이면 1000단위 구분이 된 정수가 출력되는 식입니다. 스트링 점 포맷이 호출될 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자 전달입니다. 인자가 3개 이상이면 파람스 오브젝트 배열이 힙에 할당됩니다. 2개 이하는 전용 오버로드가 있어서 배열 할당을 피하지만 값 타입은 여전히 박싱됩니다. 둘째, 내부적으로 스트링 빌더를 하나 만듭니다. 이것도 힙 할당입니다. 셋째, 중괄호 패턴을 파싱해서 인덱스, 정렬, 서식 지정자를 추출합니다. 넷째, 각 인자가 iFormat터블을 구현하면 서식 지정자를 인식하는 toString을 호출하고 아니면 기본 toString을 호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링 빌더 점 toString으로 최종 스트링 하나를 힙에 만듭니다. 결국 스트링 점 포맷 한 번의 배열, 박싱 객체, 내부 스트링 빌더 버퍼, 최종 스트링까지 4번 이상의 힙 할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기호 보관은 어떨까요? C# 6에서 달러 기호 보관이 도입되었을 때 많은 개발자들이 환영했습니다.
코드 가독성이 훨씬 좋아졌으니까요. 그런데 C#9까지는 컴파일러가 $기호 코드를 그냥 스트링.포맷 호출로 변환하는 문법 설탕에 불과했습니다. 가독성만 좋아졌을 뿐 성능은 스트링.포맷과 완전히 동일했던 거죠. 보이시나요? 첫 번째 줄, 개발자가 작성한 $기호 보관 코드입니다. 그런데 C#9 이하 컴파일러는 이것을 네 번째 줄처럼 스트링.포맷 호출로 변환했습니다. 코드 형태만 다를 뿐 동작은 완전히 같습니다. 박싱이 발생하고 배열 할당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C#10에서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C#10에서 $기호 보관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첫 번째 단계,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라는 구조체가 스택에 생성됩니다. 레프 스트럭트이기 때문에 힙 할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리터럴 문자열 플레이어를 어펜드 리터럴로 내부 버퍼에 직접 복사합니다. 세 번째, name, 즉 스트링을 어펜드 포매티드로 추가합니다. 네 번째, 스코어를 또 추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핵심입니다. 스코어, 즉 인트를 어펜드 포매티드의 제네릭 버전으로 추가합니다. 박싱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스트링 앤드 클리어로 최종 스트링 하나를 만들어 반환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힙 할당입니다. 레프 스트럭트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레프 스트럭트는 스택에만 존재할 수 있는 구조체입니다. 힙에 올라가지 않으니 GC의 대상이 되지 않죠. 스팬 오브 T와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가 대표적인 레프 스트럭트입니다. 바로 이 특성 때문에 핸들러가 박싱 없이 값 타입을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C#10 이상에서의 동일한 $기호 보관 코드입니다. 코드 자체는 C#6과 완전히 같습니다. 첫 번째 줄, $기호를 붙이고 중괄호로 변수를 삽입하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컴파일러가 이것을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로 변환합니다. IL을 직접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에서 보듯이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가 레프 스트럭트로 스택에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줄을 보면 리터럴 길이가 17이라고 알려줍니다. 플레이어와 스코어를 합친 길이입니다. 네 번째 줄은 삽입할 값의 개수가 2개라는 정보입니다. 컴파일러가 이것을 미리 계산해서 핸들러에 전달하는 거죠. 일곱 번째 줄부터는 리터럴과 값을 순서대로 추가합니다. 열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어펜드 포매티드에 제네릭 파라미터 인트 32가 붙어 있습니다. 인트를 오브젝트로 박싱하지 않고 인트 그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마지막 18번째 줄, 투스트링 앤드 클리어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내용을 최종 스트링 하나로 만들어 반환합니다. 이것이 코드에서 발생하는 유일한 힙 할당입니다. 스트링.포맷과 비교해보면 박싱 객체가 없고 배열도 없고 내부 스트링 빌더도 없습니다. 결과 스트링 딱 하나만 할당됩니다. 스트링.포맷과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를 나란히 비교해보겠습니다. 스코어 전달 방식에서 스트링.포맷은 박스 명령어로 인트를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핸들러는 어펜드 포매티드의 제네릭 버전을 사용해 인트를 그대로 처리합니다. 배열 할당면에서 스트링.포맷은 3개 이상 인자 시 파람스 오브젝트 배열이 필요합니다. 핸들러는 배열이 없습니다. 중간 할당도 스트링.포맷은 박싱 객체와 내부 스트링 빌더가 생기지만 핸들러는 레프 스트럭트 내부 버퍼를 스택에서 씁니다. 최종 할당은 둘 다 스트링 한 개로 동일합니다. 중간 과정의 차이가 성능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핸들러가 내부적으로 버퍼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성자에서 리터럴 총 길이와 삽입값 개수를 받는다고 했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버퍼 크기를 추정합니다. 짧은 문자열이면 스택을 로그로 스택에 직접 버퍼를 만듭니다. 힙이 아니라 스택이니까 할당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예상보다 문자열이 길어지면 어레이풀.쉐어드에서 차 배열을 대여합니다. 어레이풀은 배열을 미리 풀에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유로 새 배열을 만드는 것보다 GC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마지막에 투스트링 앤드 클리어에서 결과 스트링 하나만 힙에 할당하고 대여했던 배열은 풀에 반납합니다. 이런 전략 덕분에 중간 쓰레기 객체가 최소화됩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니티의 업데이트에서 플러스 연산자로 여러 값을 합쳐 HP를 표시하는 코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할당이 발생하는지 IL로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줄을 보면 매 프레임 호출된다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HP라는 리터럴에 HP, 슬래시, 맥스 HP, 파이프, 네임을 플러스로 연결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5개 이상의 조각을 플러스로 연결하면 컴파일러가 내부에서 스트링 배열을 만들고 콤캣 오버로드를 호출합니다. IL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뉴어레이입니다. 스트링 6개짜리 배열을 힙에 만듭니다.
이것만으로도 힙 할당 1회입니다. 여섯 번째 줄 H.toString을 호출합니다. int를 스트링으로 변환하는 거죠. 이 결과가 힙의 새 스트링으로 올라갑니다. 할당 2회. 11번째 줄 max HP도 동일하게 toString을 호출합니다. 할당 3회. 15번째 줄에서 콩캣이 배열을 받아 최종 스트링을 만듭니다. 할당 4회. 이 코드 한 번 실행에 힙 할당이 4번 발생합니다. 60fps라면 1초에 240번입니다. 프레임 드랍의 원인이 되는 GC 스파이크가 쌓이는 거죠. 개선된 버전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스트링 빌더를 스태틱 리드 온리로 선언합니다. 한 번만 만들어 놓고 계속 재사용하는 거죠. 클리어로 초기화하고 어펜드를 순서대로 호출합니다. 7번째 줄을 보면 HP를 어펜드할 때 int 전용 오버로드가 사용됩니다. 9번째 줄 max HP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링 빌더.append에는 int, float, 더블 같은 값 타입 전용 오버로드가 있어서 박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toString 한 번으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유일한 힙 할당입니다. IL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LDSFL입니다. 스태틱 필드에서 스트링 빌더를 꺼냅니다. U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줄을 보면 HP를 로드하고 바로 append int 서른도 오버로드를 호출합니다. 박스 명령어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줄도 max HP가 동일하게 박싱 없이 처리됩니다. 15번째 줄 toString이 유일한 힙 할당입니다. 스트링 빌더 캐싱은 9버전 유니티, 즉 C#9 이하 환경에서 박싱과 배열 할당을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C#10 이상 환경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호 보관이 가장 간결하면서 성능도 최상입니다. 스트링 빌더보다 코드가 훨씬 짧고 컴파일러가 버퍼 크기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주므로 실수할 여지도 없습니다. 코드는 이게 전부입니다. $기호 하나로 네임과 스코어를 자연스럽게 삽입합니다. C#10 이상 컴파일러가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로 변환해주기 때문에 박싱도 없고 배열 할당도 없습니다. 스트링 빌더 캐싱보다 코드 줄이 줄고 가독성도 훨씬 좋습니다. C#10 환경에서 새 코드를 작성한다면 이것이 기본 선택이어야 합니다. 유니티에서 특별히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텍스트 메시 프로의 setText입니다. 왜 더 좋을까요? 유니티의 지시는 표준 단넷과 다릅니다. 유니티가 사용하는 벨 지시는 세대별 수집 없이 지시가 동작할 때마다 전체 힙을 탐색합니다. 그래서 표준 단넷보다 할당 하나하나의 비용이 훨씬 크고 작은 할당들이 쌓이면 GC 스파이크, 즉 순간적인 프레임 드랍으로 이어집니다. setText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실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11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커런트 스코어가 이전 값과 같으면 바로 리턴합니다. 값이 바뀔 때만 갱신하는 겁니다. 이 한 줄이 수백 번의 불필요한 할당을 막아줍니다. 14번째와 15번째 줄, 주석으로 처리된 부분을 보면 $기호 보관으로 텍스트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C#10이라면 박싱은 없지만 매 호출마다 스트링 하나는 할당됩니다. 17번째 줄을 보면 setText를 사용합니다. 18번째 줄이 실제 호출 부위입니다. 내부적으로 자체차 배열 버퍼를 사용해 문자를 조합하고 텍스트 메시를 직접 갱신합니다. 스트링 객체 자체를 만들지 않아 힙 할당이 0입니다. UI 텍스트 갱신에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함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플러스 연산자와 값 타입 혼합입니다. 첫 번째 줄, 4개 이하 조각이면 콩캣 전용 오버로드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배열 할당은 없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줄을 보면 스코어에 int 스코어를 더합니다. 컴파일러가 score.toString을 먼저 호출하고 그 결과를 콩캣에 넘깁니다. 박싱은 피했지만 toString이 새 스트링을 힙에 만들어냅니다. C#10 이상에서 $기호 보관을 쓰면 append formatted가 내부 버퍼에 직접 써서 toString 호출 자체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스트링 점 포맷에 5개 이상 인자를 넘기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줄, 스트링 점 포맷의 전용 오버로드는 인자가 3개까지만 있습니다. 4개 이상이 되면 파람스 오브젝트 배열이 사용됩니다. 배열 힙 할당에 이어 month, day, hour, minute 5개 인트가 모두 박싱됩니다. 할당이 6번 이상 발생하는 거죠. C#10 이상에서는 $기호 보관으로 바꾸면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가 이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합니다. 세 번째 함정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유니티의 C# 버전 문제입니다. 유니티에서 $기호 보관을 쓴다고 해서 항상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가 동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니티 2020.3 LTS는 C#8을 사용합니다. $기호 보관이 스트링 점 포맷으로 변환됩니다. 박싱이 발생합니다.
2021.3 LTS도 C#9이라 동일합니다. 2022.3 LTS는 C#11 문법을 지원하지만 런타임이 닿는 스탠다드 2.1 기반입니다.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11 문법을 쓸 수 있다고 해서 C#12 런타임 최적화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니티 6 즉 2023.3 이상에서는 닷넷 핵심 API가 확장되어 핸들러 지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유니티의 런타임이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를 포함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지원 환경에서는 스트링 빌더 캐싱이나 G스트링 같은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세요. 네 번째 함정입니다. 디버그.로그의 숨겨진 비용입니다. 첫 번째 주석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릴리즈 빌드에서 로그가 비활성화되어도 문자열은 이미 생성된다고 나와있죠. 디버그.로그가 실행되지 않더라도 인자로 전달되는 $기호 보관 문자열은 메서드 호출 전에 이미 평가됩니다. 업데이트에서 매 프레임이 코드가 실행된다면 릴리즈 빌드에서도 프레임마다 문자열 생성과 힙 할당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해결책은 컨디셔널 어트리뷰트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조건부 컴파일로 호출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컨디셔널 어트리뷰트에 enable 밑줄 로그 심볼을 지정합니다. 이 심볼이 정의되지 않은 빌드에서는 로그 메서드 호출이 컴파일 단계에서 통째로 제거됩니다. 인자인 $기호 보관 문자열도 평가되지 않습니다. 문자열 생성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디버그.로그를 직접 호출하는 것보다 이 래퍼를 사용하는 것이 성능에 안전합니다. 버전별 변화를 정리해보겠습니다. C#6에서 $기호 보관이 도입되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 C#5 방식, 스트링전 포맷을 네 번째 줄처럼 $기호 보관으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가독성이 훨씬 좋아졌죠. 그러나 성능은 동일합니다. 컴파일러가 내부에서 스트링전 포맷으로 변환하기 때문입니다. C#6의 $기호는 순수한 문법 설탕이었습니다. C#10에서의 같은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 코드는 C#6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기호의 중괄호 변수 삽입,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컴파일러가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를 사용합니다. 코드를 한 줄도 바꾸지 않아도 컴파일러 업그레이드만으로 성능이 개선되는 드문 사례입니다. C#10에서 추가된 또 다른 기능입니다. 콘스트 문자열 보관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보관에 사용되는 모든 값이 컴파일 타임 상수이면 결과도 콘스트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줄을 보면 프리픽스와 서픽스가 모두 콘스트이고 메시지도 $기호 보관을 사용한 콘스트로 선언합니다. 컴파일러가 이것을 게임 오버라는 리터럴로 미리 계산해버립니다. 런타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IL에서 확인해보면 세 번째 줄 메시지 필드가 게임 오버라는 리터럴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컴파일러가 미리 계산해둔 것입니다. 런타임 비용이 0입니다. 단, 보관에 사용하는 모든 값이 콘스트여야 합니다. 변수나 메서드 호출이 섞이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C#11에서는 로우 스트링 리터럴이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줄, 비포를 보면 이스케이프 지옥입니다. \n, 큰 따옴표가 뒤엉켜 코드를 읽기 힘듭니다. 네 번째 줄, 애프터를 보면 3개의 큰 따옴표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내부에는 큰 따옴표를 이스케이프 없이 그대로 쓸 수 있고 들여쓰기도 닿는 따옴표 위치 기준으로 자동 제거됩니다. JSON, XML, SQL, 정규식처럼 특수 문자가 많은 문자열을 다룰 때 가독성이 크게 좋아집니다. 로우 스트링 리터럴 정의를 한 번 더 정리합니다. 3개 이상의 큰 따옴표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처리하지 않아서 백슬래시를 그대로 쓸 수 있고 들여쓰기는 닿는 큰 따옴표의 위치를 기준으로 자동 제거됩니다. 로우 스트링 리터럴에서 보관을 함께 쓸 때 중괄호 처리 방법입니다. 세 번째 줄, $기호 하나를 사용하면 단일 중괄호가 보관 시작으로 해석됩니다. 제이슨의 중괄호는 이중 중괄호로 이스케이프해야 합니다. 10번째 줄, $기호 2개를 사용하면 이중 중괄호가 보관으로 해석됩니다. 제이슨의 단일 중괄호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제이슨 안에 변수를 삽입할 때는 이중 $기호 방식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iSpam 포매터블입니다.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의 어펜드 포매티드가 박싱 없이 값 타입을 처리할 수 있는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이 인터페이스입니다. int, 더블, 데이트타임 같은 닷넷 기본 타입들은 이미 iSpam 포매터블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어펜드 포매티드가 내부적으로 t가 iSpam 포매터블을 구현했는지 확인하고 구현했다면 트라이 포맷을 호출해 버퍼에 직접 씁니다. 기존 toString이 새 스트링을 힙에 만드는 반면 트라이 포맷은 이미 준비된 버퍼에 직접 씁니다. 힙 할당이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정의 타입에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 스코어라는 구조체가 iSpam 포매터블을 구현하는 예시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리드 온리 스트럭트로 선언하고 iSpan 포맷터블을 구현합니다. 12번째와 13번째 줄 트라이 포맷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스팬 오브 차 버퍼를 받아서 직접 씁니다. 15번째 줄에서 destination.trylight로 호출하면 내부적으로 보관 핸들러가 사용됩니다. 이 타입을 $기호 보관 안에서 사용하면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가 트라이 포맷을 호출해 힙 할당 없이 처리합니다. 트라이 포맷 내부의 IL입니다. 첫 번째 줄 트라이라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가 생성됩니다. 스팬 오브 차 버퍼를 받는 전용 핸들러입니다. 다섯 번째 줄 플레이어 네임을 스트링으로 직접 처리합니다. 아홉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스코어, 즉 인트를 어펜드 포매티드의 제네릭 버전으로 처리합니다. 박싱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스팸 버퍼에 직접 써서 스트링 객체 할당 없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제로 얼로 포매팅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전체를 정리하는 비교표입니다. 플러스 연산자는 5개 이상 조각에서 배열과 중간 스트링이 생기고 갑 타입은 투 스트링을 호출합니다. 스트링 점 포맷은 배열, 박싱, 결과 스트링으로 할당이 3번 이상 발생합니다. C#6에서 9가지의 $기호 보관은 스트링 점 포맷과 동일합니다. C#10 이상의 $기호 보관은 결과 스트링만 할당되고 박싱이 없습니다. 가장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스트링 빌더 캐싱은 투 스트링 한 번이고 박싱이 없습니다. 9버전 유니티에서 C#10을 쓸 수 없을 때의 대안입니다. tmp text.set 텍스트는 힙 할당이 0입니다. 유니티 UI에서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C#10 이상 환경이면 $기호 보관이 최선입니다.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가 박싱과 배열 할당을 자동으로 제거합니다. 둘째, 9버전 유니티에서는 스트링 빌더를 스태틱 리드 온리로 캐싱하고 타입별 어펜드 오버로드를 사용하세요. 셋째, 스트링 점 포맷은 갑 타입 인자의 박싱을 일으킵니다. 새 코드에서는 피하세요. 넷째, 유니티 UI 텍스트 갱신은 tmp text.set 텍스트를 사용하세요. 힙 할당 0으로 매 프레임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값이 바뀔 때만 UI를 갱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전 값과 비교하는 한 줄이 수백 번의 할당을 막습니다. 여섯째, debug.log의 보관 문자열은 릴리즈 빌드에서도 평가됩니다. 컨디셔널 어트리뷰트로 호출 자체를 제거하세요. 이상으로 C# 문자열, 포매팅의 3세대, 내부 동작, 그리고 유니티 실전 적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